오늘의 이슈, 성장하는 중고차 시장, 온라인으로 한 번 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제가 트렌드 코리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를 예상하는 그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지난해 가장 중요했던 트렌드 가운데 뭐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또 자동차라는 공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요즘 특히 또 외국계 쪽에서 점 찍는 종목들이 좀 잘 갑니다. 최근엔 SK 이노베이션이 블룸버그에서 선정한 글로벌 50 종목에 꼽혀서 상승을 했었고요. 지난해 4분기에 K카라는 종목이 골드만삭스 보고서로 인해서 주가가 랠리를 펼쳤죠. 골드만삭스가 한국 중고차 시장이 2030년까지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면서 이 가운데서 특히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1위 기업인 K카에 대해서 목표가를 파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한 차례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고요. 이에 따라서 중고차 시장이 이렇게 좀 꾸준하게 온라인으로 성장할까? 이에 대해서 주목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중요한 트렌드일까요? 예, 저는 상당히 눈여겨볼 그런 트렌드와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그 중고차 시장이 글로벌리하게 아주 급성장세에 있었습니다. 작년 내내 있었던 글로벌 공급망 정체 현상과 그리고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 차질은 이미 그 시장 참여자분들은 다들 아시는 그런 이야기죠. 이로 인해서 그 신차를 구매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중고차로 그 엄청난 수요가 많이 몰렸고요. 현재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문하고 나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그 21년도 한 해 동안만 그 중고차 매물의 평균 가격이 3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출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 몇몇 차종의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도 더 높은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차는 출고받는데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중고차는 바로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신차를 뽑기가 힘들어서 그 원자재가 없어서 그래서 좀 안 좋은 그 원자재로 자동차를 생산을 해서 좀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는 아직 그 신차 대비 중고차 판매 비중이 한 1.3배에 불과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2배를 넘은 지 오래기 때문에 글로벌 대비 국내의 중고차 시장의 성장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무려 0.7배나 더 적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방금 앵커님께서 외국 증권사에서 K카의 성장세 그리고 국내 중고차 시장의 성장세를 높게 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어느새부터 또 욜로라는 그런 말이 좀 유행을 많이 시작을 했는데요. 젊은 세대들도 그 고급 수입 차량을 욜로 하면서 많이 매수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러나 그 고급 차량을 신차로 구매한다는 것은 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고차로 좀 매수하려는 그 수요가 많이 있고요. 이것이 또 중고차 시장이 성장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중고차 시장은 저품질과 좀 허위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코로나를 통해서 발전된 비대면 서비스들이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해결을 해주고 있죠. 차량에 대한 인증과 그리고 또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굳이 매장에 방문을 하지 않고도 차량을 구매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차는 좀 직접 보고 사야 한다는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라인 중고차 거래 비중이 작년도 21년도에는 전체 중고차 구매액의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거래한다는 것이 중고차 거래 구매액이 2%에 불과했죠. 이 비중은 25년도에 9%까지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차 인도가 좀 어렵다 보니까 중고차뿐만 아니라 렌터카, 카쉐어링도 호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 출고하는데 시장이 많이 걸리지만 같은 모델을 렌트한다면은 계약만 하면 바로 몰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신차를 빨리 운전하고 싶은 그런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중고차,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인해서 또 성장을 하는 이런 관련 기업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주 투자를 좀 선제적으로 하신다면 편하게 좀 높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람의 심리와 본능을 자극합니다. 지금 자료 화면으로 멋진 차가 나가니까 너무 차들이 삐까번쩍해서 멋있어서 부럽다는 분도 계실 정도인데요. 예, 신차가 뭐 빨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고 또 고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역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늡니다. 현재 온라인 이 중고차 판매 비중이 2%로 낮다는 점, 앞으로 이 부분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해주셨는데요. 관련주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케이카 먼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그 중고차 판매 사이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이트들은 그 판매자와 소비자를 그 연결, 그리고 중개만 해주는 그런 어떤 사이트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케이카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직접 매입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중고차 매장에서 겪는 여러 애로사항들을 해결한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매물도 있고, 그리고 중고차 딜러들이 조금 강매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없는 아주 깔끔한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온라인으로 그 차량에 대한 그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인증, 그리고 뭐 보증들이 다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를 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시장의 어떤 파일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케이카의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중고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케이카가 시장 내 그 점유율을 좀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아직도 그 성장 룸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 기업으로서 만약에 동사가 가치를 평가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게 쳐줄 수 있다라는 점도 시청자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도이치 모터스입니다. BMW 그리고 포르쉐 그리고 포르쉐 등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의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딜러 업체이죠. 그리고 또한 대규모 중고차 매매 단지인 도이치 오토월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 오토월드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에 더불어서 인증도 하고요. AS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덧붙여서 할부 그리고 캐피탈까지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도이치 모터스 성장에 아주 큰 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동사는 그 온라인 플랫폼인 지카라는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고차 온라인 시장의 성장의 수혜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현재는 그 대선 주자와 엮이면서 영업활동 외적인 문제로 좀 다소 낮은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좀 해당 사항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일단 해결이 되고 일단락이 난다고 하면은 이슈 소멸로 인해서 동사의 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좀 연루가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할지 또 소환을 할지 이런 내용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고 어쨌든 이러한 악재들은 일단 노출이 되고 앞으로 해소가 된다면 현재 저평가 국면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목표가 85,200원을 제시했었던 K카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약간은 엮여 있는 도이치모터스 악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